자, 무어별입니다. 무어별, 배소만처상, 그리고 몽혼 이렇게 세 작품을 일단 볼게요. 무어별 제목을 보면 무 없다죠. 말씀 어자예요. 그래서 말 없이 이별했다 이런 뜻입니다. 말 없는 이별. 내용을 볼까요? 15 아리따운 아가씨 부끄러워 말도 못하고 헤어졌다. 정서인데 화자의 정서는 아니고요. 이 아가씨의 정서겠죠. 부끄러움. 그 다음에 말도 못하고 헤어졌죠. 헤어짐, 이별의 정한이라고 하는 이별의 정한. 우리 민족 전통의 뭐 좋은 전통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민족의 시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하죠. 이별의 정한이 드러나고 있다. 돌아와 중문을 닫고서 백꽃 사이에 달을 보며 눈물을 흘리네. 그럼 왜 달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까요? 이 달은 아마도, 이건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마도 임을 떠오르게 하는 소재가 아니겠는가. 그죠? 그래서 얘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는가. 눈을 안 깜빡여서 달을 보면서 달빛 때문에 눈이 시려서 뭐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임을 떠올라서 이제 떠올려서 눈물을 흘리고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고 있다. 됐죠? 이제 이런 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 민족의 특히 이제 여기 보면 15 아리따운 아가씨잖아요. 그래서 어떤 순수함, 청초함 요런 게 좀 드러나는 그런 시예요.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소만처상인데 이건 좀 슬픈 시인데 이 배자는 여러분 유배할 때 배자예요. 유배. 소는 장소할 때 소자거든요. 그래서 유배지라는 뜻이고요. 유배지. 만 애도할 애도하다 애도하다 처상 처의 죽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배지에서 처의 죽음을 애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되게 가슴이 아픈데 부인이 죽은 거야. 부인이. 근데 내가 유배지에 있어요. 여러분 유배지에 있으면 못 나갑니다. 유배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못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처가 죽었는데 가보지도 못하는 거죠. 그런 이제 안타까운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떤 안타까움, 슬픔 뭐 이런 것을 드러내고 있는 시겠죠. 시 한번 봅시다. 월화노인을 통해 여러분 이 월화노인은 종종 나와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에서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남녀의 인연을 정해준다는 노인이에요. 그 이제 도교에서 이야기하는 남녀의 인연을 정해주는 어떤 신선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월화노인을 통해 저승의 하소연을 해서 내세에는 내가 아내 되고 이제 내세가 있다는 것은 이제 불교 사상입니다. 내세에는 내가 아내 되고 그대가 남편이 되어 지금은 이번 생에서는 내가 남편이고 그대가 아내지만 다음 세상에서는 내가 아내가 되고 그대가 남편이 되어 나는 죽고 그대는 천리 밖에 살아서 그대에게 이 슬픔을 알게 했으면 이게 조금 잘못 읽으면 약간 잘못 읽으면 너도 한번 슬퍼봐라 약간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이 슬픔이 얼마나 슬픈지 너도 한번 맛 좀 봐라 이렇게 들릴 수가 있는데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고요.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슬픈지를 좀 알아달라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신의 슬픔이 지극함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이상하게 해석을 하지 마시고. 근데 저는 이 표현만 봐서는 조금 이상해 보이긴 해요. 그쵸? 근데 그런 의도가 아니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희덕거리면서 읽을 만한 시는 아니에요. 되게 굉장히 이제 통탄하고 막 가슴을 쥐어 뜯으며 그렇게 썼던 그런 시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은 상상하기가 어려우시겠지만 물론 저도 겪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상상해 보건대. 여러분보다는 제가 좀 더 얼마 안 남은 미래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좀 많이 남은 미래겠죠. 어떤 그 배우자가 죽는다. 이거는 진짜 상상하기도 힘든 슬픈 일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 그 죽음을 가서 볼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슬픈 그런 시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요런 거 아시면 돼요. 시 자체는 내용 자체는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몽혼인데 이거는 이제 꿈속의 혼이죠. 꿈속의 혼. 이거는 다른 그 시조하고도 내용이 좀 비슷해서 요즘 어찌 지내시는지요? 달빛 뜨는 사창에. 자, 여러분 사창이라는 단어는 다른 데서도 많이 나옵니다. 여자 방의 창문이죠. 규방의 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규방이 여자 방이에요. 사창 여자 방의 창문. 이거 좀 아셔야 됩니다. 종종 나와요. 사창이라는 단어가. 첩의 한이 깊어합니다. 이제 이걸 보면 여성 화자임을 알 수가 있죠. 만약 꿈속에 넋이 오가는 자취를 남긴다면, 그러니까 이건 가정이 쓰였네요. 그렇죠? 가정. 그러니까 실제로는 남기지 않죠. 남기지 않는데 만약에 꿈속에 넋이 오가는 자취를 남긴다면 문 앞 돌길이 반은 모래가 되었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과장법이 쓰인 거고요. 이거 아무리 사람이 아무리 돌길을 많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도 그 돌길이 모래가 됩니까? 그러면 인도 보도블록 다 모래 돼야죠.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뭐 깨지고 그럴 수는 있지만 과장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내가 꿈에 당신 집 앞에 많이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은 임의 집 문 앞을 의미하는 거예요. 임의 집 문 앞. 그래서 화자가 꿈속에서 임의 집 문 앞에 많이 찾아갔다. 뭐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임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는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다. 그죠? 자, 봅시다. 문제.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거. 대상의 부재에서 느끼는 정서가 드러나 있다. 이거 맞는 것 같은데요? 대상의 부재. 이별의 정환이고. 아이고 뭐 이제 처가 죽었으니까. 이것도 임의 부재죠. 네. 1번이 맞네요. 그죠? 1번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2, 3, 4, 5 보지 마세요. 이거 2, 3, 4, 5 보는 거는 시간 낭비예요. 1번 딱 찍고 이거는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확실하게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은 딱 찍고 넘어가야 돼요. 물론 그렇게 했더니 틀렸더라. 그러면 이제 뭐 틀리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틀렸더라. 그러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을 했다. 이거에 이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에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을 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근거가 없으면 답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 여러분이 됐다면, 느낌으로 풀지 않고 무조건 근거를 찾아서 푼다. 이런 사람이야 내가. 그렇다면 그냥 넘어가서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풀면 안 되고 근거 없이 느낌으로만 푸는데 1번이 무조건 맞는 것 같아. 느낌적으로 맞아. 1번 쓰고 넘어가. 선생님이 넘어가랬는데 이따구로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근거를 가지고 풀고 있어 지금. 그 정도 수준에 올라왔어. 그러면 1번의 근거가 딱딱딱 있어. 그러면 1번 찍고 넘어가도 돼요. 네. 근데 틀렸어. 그럼 여러분의 그 판단이 틀렸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그 판단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지, 그거를 이게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2, 3, 4, 5를 무조건 다 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듣고 있는 여러 학생들이 있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내가 근거를 가지고 풀고 있다. 근거가 다 있어. 내가 지금 봐봐. 내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가를 보고도 근거. 이별의 정환이니까 1번은 맞네. 이렇게 판단을 했어. 근거를 가지고 풀고 있어. 그러면 1번 찍고 넘어가도 된다고. 그래서 틀려도 괜찮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틀려도 괜찮다. 근데 내가 근거 없이 느낌으로 풀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풀면 안 되겠죠. 근거 찾는 연습부터 해야겠죠. 물론 이 문제는 근거가 쉽죠.
예. 이 문제야 뭐 다 나와 있으니까. 이별의 정한이니까 쉽잖아. 그죠? 어쨌든 그래서 1번입니다. 2번 가나의 시어에 대한 예로 적절하자는 거. 아 근데 다행히 이런 문제 참 좋지 않나요? 이거를 기억, 니은,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해놓고 위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줄 쳐놓고 그럼 왔다 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죠? 나와 있잖아. 얼마나 좋아. 그죠? 15 어리다운 아가씨는 하자가 관찰하는 대상이다. 맞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결국 가야 되네. 15 아리따운 아가씨가 말도 못하고 헤어져서 이러고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자기 얘기는 아닌 것 같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자기 얘기도 이렇게 쓸 수는 있습니다. 예, 지가 자기를 객관화해서 3인칭화 해가지고 쓸 수는 있는데 1번은 나름 맞는 느낌이 있네요. 예, 이건 100% 맞다고는 못하겠다. 네, 100% 맞다고는 못하겠어요. 여기에 더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어. 봐야 돼. 2번 배꽃 사이다의 아가씨 예상감 이건 맞죠? 천리밖은 화자가 느끼는 정적 거리감을 제시한 것이다. 이건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는 주고 그대는 천리 밖에 살아서인데 이게 천리가 실질적인 거리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뭐야 심리가 4km인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심리의 100배니까 400km 그럼 400km 밖에 정확히 살아야 돼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서울과 부산 뭐 그거 아니잖아. 그게 아니라 그냥 심리적으로 멀리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창은 화자 맞죠? 꿈속은 인과의 단절이 더욱 심화되는 공간이다. 에이 이거네. 단절이 심화되진 않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꿈속이 그러면 이제 임을 만나는 공간이에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임을 만났다고는 안 했어요. 문 앞에 찾아갔다고 했지 이미 나를 만나줬다고 얘기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임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적절하진 않아요. 근데 단절이 심화된다 그건 또 아니겠죠. 예, 단절이 심화되진 않아요. 어차피 이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가까이 갔으니까 이걸 또 심하라고까지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5번이 확실히 틀렸네요. 그럼 1번은 맞는 걸로 보셔야 되겠네요. 그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문제를 만드신 분이 조금의 주관은 들어갔다. 예. 네,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맞는데 예. 어쨌든 뭐 이상한 문제는 아닙니다. 답은 5번. 네, 그 다음에 3번 문제. 나와 나의 표현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나와 나는 모두 사물의 인격을 부여. 이거 이제 의인법인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를 봐야겠죠. 여기 보시면 그대가 나와요. 그대. 근데 이거는 저긴데 의인화한 게 아닌데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건가? 적절한 거 고르는 건가? 예, 적절한 거.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1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나와 나는 모두 상황을 가정을 하여 소망을 나타냈다. 자, 가정이 있나요? 이 가정이 없는데. 네, 가정 없습니다. 요거 가정이죠. 그죠? 다에는 가정이 있네요. 다에는 가정이 있고, 나에는 가정이 없는데. 그 다음에 3번. 나와 나는 모두 명암의 대비. 명암이라는 거는 밝고 어둠이에요. 그럼 밝고 어둠의 대비를 통해서 긴장감을 드러낸다 그랬는데. 일단 뭐 다만 봐도 아니죠. 네. 그 다음에 나는 권유하는 어조, 다는 명령하는 아닙니다. 명령 아니죠. 나는 인간과 자연을 대비 아닌데 뭐야 답이 없는데 인간과 자연 대비 이건 물론 아니고 절대 아니고 이것도 절대 아니고 상황을 가정하여 이것도 이거 나 아니었는데 인격 잠깐만요. 인격부여. 뭐야 이거? 답이 2번인데요. 답이 2번이래요. 2번인데 나가 가정이라고? 이거? 이건 가정이 아니에요. 이건 가정이 뭔지 모르나? 만약에 이렇다면 이게 가정이죠. 그죠? 이렇다면 이건 가정이 아니고 상상이지. 좀 다릅니다. 가정과 상상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가정은 만약에 이러면 이렇게 할래. 이런 거잖아. 이게 가정이죠. 근데 이거는 네가 남편이면 내가 이렇게 할게.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가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상이라고 볼 수는 있죠. 아니면 뭐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여. 이러면 맞습니다. 네.
가정은 아니고 문제가 잘못됐네요. 네. 답은 2번으로 돼 있어요. 근데 2번 이상합니다. 이거 가정 아니에요. 아닌 걸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노년의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김정인 아내의 부고, 이제 죽었다는 소식이죠. 받았지만 죄인이라 육지로 가서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리움과 슬픔을 드러내었다. 맞죠?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건데 초월적 존재가 드러난다. 일행에서. 월화노인이 초월적 존재인 건 맞습니다. 기원을 드리는. 네? 이게 기원을 드리는 건가?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래 쓰면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쓰면 좋겠다는 자신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지 실제로 얘가 월화노인한테 기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애초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놨네. 기원함이라고. 그쵸? 개소리입니다. 이거 아니고요. 기원 아니에요. 이거 1번 틀렸는데? 근데 아마 이 사람은 지금 이거 맞다고 낸 것 같은데. 자, 이행에서는 역지사지의 발생을 엿볼 수 있다. 이행의 역지사지. 아, 역지사지요? 이것도 너무 억진데. 자, 얘기했죠, 제가. 이게 지금 너도 내 마음을 좀 알아봐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이 슬프다. 예, 이렇게 많이 슬퍼. 내 마음을 좀 알아줘. 뭐 이런 거거든요. 이걸 역지사지라고 말할 수 있는지 좀 애매합니다. 네, 역지사지는 뭐 그래요. 물론 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 이런 건데 글쎄요. 저는 좀 이것도 좀 이상하네요. 좀 애매하다. 네, 틀렸다기보다는 좀 애매하다.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애매하다는 뭐냐면 약간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걸 맞다고 볼 것이고 누군가는 이걸 틀리다고 볼 거라는 겁니다. 그런 건 애매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내면 안 되죠. 이행에서 불교적 윤회, 이건 뭐 내세 얘기했었죠. 이건 맞습니다. 이행과 삼행에서 화자는 작품 표면에 직접적으로 등장. 이건 뭐냐면 나가 있다는 거예요. 나가. 이행과 삼행에서 어디야? 나에서 내가 있죠. 나 있고 나 있으니까 나와 있습니다. 맞죠? 직접 드러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 4번은 확실히 맞아요. 그 다음에 5번은 사행에서는 부부 사이에 평소 배려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그냥 이건 5번이 그냥 헛소리긴 하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전혀. 뭐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니죠. 지금 아내가 죽었는데 무슨 배려가 필요해. 이건 아닌데, 예, 이거 1번, 2번도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1번은 좀 틀렸다고 보는 거고요. 저는 2번은 좀 애매하다.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에서는 5번이 워낙 틀렸기 때문에 2번 같은 경우는 그래 뭐 맞다고 해줄게. 이 정도는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1번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기원을 드리고 있지 않거든요. 초월적 존재는 맞는데 기원을 얘한테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걸로 봐야 돼요. 문제가 좀 좋지가 않네요. 3번, 4번 다. 그 다음에 다의 기억에 사용된 대표적 표현 기법을 써라. 기억이 뭔데? 과장이죠. 네, 과장. 그래서 기억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서술해라. 이거는 뭐 얘기했죠. 화자가 너무 많이 갔다는 거죠. 네, 화자가 꿈속에서 임을 너무 많이 찾아갔다. 네, 그것을 과장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끝. 자, 탐진초뇨입니다. 이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그 유배 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 유배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가해지는 관리들의 수탈이라든가 억압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관찰을 하고 시로 남겨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탐진초뇨라는 작품입니다. 탐진은 이제 여러분 이 진짜는 그 뭐 주문진이라든가 강화도에 있는 무슨 진 있을 텐데 아무튼 배가 들고 나는 그런 곳이고요. 초는 이제 마을 촌자죠. 그래서 탐진이 이제 마을 이름이에요. 그래서 탐진초내라는 곳의 노래 뭐 이런 뜻인데 내용을 보면 새로 짜낸 무명이 눈결같이 고왔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농사만 짓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농사들을 그러니까 농사가 아니라 뭐 다른 작물들을 이제 이렇게 일을 합니다. 뭐 옷감도 만들고 뭐 그 뭐야
누에고치 이렇게 누에 해가지고 비단실도 이렇게 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업들을 하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야 된다라는 게 또 정약용의 생각이기도 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무용을 이제 짜냈는데 문제는 이방줄돈이라고 황도가 뺏어갑니다. 이런 새끼들. 이런 걸 이제 탐관오리라고 하죠. 우리가 사실 우리는 말로 그냥 이렇게 떠드니까 탐관오리 어쩌고 이렇게 떠드는 거지. 실제로 이걸 뺏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핸드폰 있는데 그걸 누가 뺏어가요. 그냥 약탈해가. 그럼 이거 되게 억울하지 않나요? 그냥 뭐 법이고 뭐가 없어. 그냥 와서 좁힌 다음에 뺏어가. 개 억울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조선시대 백성들은 허구한 날 뺏기는 거야. 그것도 먹을 게 없어. 다 뺏겨가지고. 진짜 억울하지 않을까요? 예. 억울해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진짜. 이제 이 이방은 여러분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한 적 있는데 이방은 양반들이 아니에요. 양반이 아닙니다. 이방은 평민이에요. 평민이 하는 벼슬입니다. 평민이 하는 벼슬. 지방 관아에서 평민들이 하는 벼슬이 이제 이 육방이라고 해서 이제 이방, 뭐 호방, 예방. 아 내가 맨날 까먹는데 이방, 호방, 예방, 공방 뭐 빼먹었냐? 이걸 맨날 뭘 빼먹어? 이예, 호, 공, 뭐 아무튼 있어. 형, 뭐 이렇게 해가지고 6개 있어요. 그 육조가 있는 것처럼 중앙정부에 육조가 있는 것처럼 지방에도 육방이 있어요. 육방. 근데 이 육방은 전부 평민들이 하는 벼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방 줄 돈이라고 황도가 뺏어가잖아. 평민 벼슬인데 이 새끼들도 뭘 받아 처먹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그 사또한테만 바치는 게 아니고 이 이방 새끼도 뜯어간다는 거죠. 근데 뭐 어떻게 살아 백성들이. 이런 시대였어. 탐관오리들의 수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누전세금 독촉이 성화가 취급하거나 3월 중순 세곡선이 서울로 떠난다고 세곡선 그 세금을 실은 배죠. 예. 아이고 그러니까 수탈은 수탈대로 당하고 또 세금은 또 세금대로 내야 되고 이런 이제 백성들의 어려운 현실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가렴주구는 아셔야 돼요 뜻을. 예. 가혹한 정치죠.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들이는 정치. 이것을 가렴주구라고 합니다. 뭐 꼭 세금뿐만 아니고 예, 이런 수탈들까지 포함해서죠. 그래서 이런 가렴주구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산민인데 내용은 쉽습니다. 말에 내려 인가를 찾아가 보니 자 근데 제목을 보면 산민이잖아. 뇌산자의 백성민자죠. 그러니까 산에 사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산에 사는 백성. 말에 내려 인가를 찾아가 보니 안악내 문간에 나와 맞이하네. 그러니까 이 안악내가 산에 사는 백성인 거예요. 산에 지금 있는 거예요. 산을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인가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사람들 사는 집이. 그랬더니 안악내가 맞이를 해요. 띠집처마 아래 손을 앉게 하고 손은 손님. 여기서 손님은 나예요. 화자죠. 손을 앉게 하고 나를 앉게 하고 나를 위해 밥과 반찬을 내오네. 여러분 어때요? 인정 이게. 인정이야. 자기들 먹고 살기도 빡빡한 이런 현실이겠죠. 근데 손님을 위해서 이제 밥과 반찬을 내어주는 이런 게 이제 인정이에요. 인정. 남편은 어디에 나가 있냐 하니 아침에 따비를 메고 따비는 이제 나와 있는데 농기구 이름입니다. 네. 뭐 쟁기처럼 네. 농기구 이름. 아침에 따비를 메고 산에 올라 산밭을 일구느라 고생을 하며 저물도록 돌아오지 못한다네. 이게 이제 그 뭐라 그래 화전이라고 하나? 산에 있는 그 산을 읽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농경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농사를 짓는 건데 사실은 이게 적일 거예요. 불법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경작을 해놓으면 관아에서 와가지고 나라 거라고 뺏어가고 뭐 그랬습니다. 네, 그랬어요. 그래서 걸리면 또 뺏겨요. 걸리면. 아무튼 뭐 근데 이제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밑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 세금 때문에 다 뺏기니까.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얘네도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이웃은 없고 개와 닭도 산기슭에 의지해 사네. 산민이죠. 산민. 산에 살아요. 숲속에는 사나운 호랑이가 많아. 나물도 마음대로 못 듣는다네. 그러니까 호랑이가 출몰해요.
호랑이가 나오는 산에 살고 있어요. 슬프다 외딴 살이 어찌 좋으리. 이게 어떻게 좋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자기들만 사는데 호랑이도 나오자. 그럼 밤이 되면 호랑이가 막 인가까 여기 사람들 이 사람 사는 집까지 와가지고 막 난리칠 수도 있고, 그죠? 진짜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험하고 험한 산골짜기에서 평지에 살면 더없이 좋으련만 가고 싶어도 벼슬아치가 두렵다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에요? 호랑이가 나오는 곳에 살겠다는 거예요. 저 벼슬아치 밑에 살 바에. 그러니까 호랑이보다 저 벼슬아치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가정맹어호입니다.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무섭다. 이런 뜻이에요. 딱 요 이야기에서 나온 한자성어입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그래서 요 두 시가 주제가 같습니다. 예, 둘 다 이런 탐관오리 새끼들 비판하는, 예, 그 탐관오리들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가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네요. 2번이네. 그죠? 네, 2번이죠? 자, 2번 문제. 가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는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당부의 의사를 나타낸다. 이런 게 있었나? 네, 묻고 답하는 방식 자체가 없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대비 아닐 것 같죠? 추상적 대상 구체화 없었던 것 같은데. 가와나는 모두 연쇄의 방식. 연쇄가 있었나요? 가와나는 모두 화자가 타인에게 들은 말. 이거네요. 그죠? 화자가 타인에게 들은 말. 여기서는 3월 중순 세곡선이 서울로 떠난다고.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이건 벼슬아치가 하는 말이죠. 예. 누전세금 독촉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그 세금으로 낸 그 곡식들을 배에 실어가지고 한양으로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배가 떠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세금을 걷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내라는 거야. 아, 빨리 내 세금 좀. 3월 중순에 세곡선이 떠나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그 벼슬아치가 하는 말을 들은 것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거. 뭐, 요런 것도 들은 말이죠. 사실은. 요런 것도 들은 말이고. 요것도 이제 들은 말이긴 해요. 이제 들은 말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쵸. 들은 말만 있으면 되니까 네, 무조건 맞습니다. 5번입니다. 됐죠? 여러분 봐봐요. 내가 지금 이거 풀 때 앞에 이렇게 다 따져보지 않았죠. 지금 뭐 2번 아닌 것 같은데, 3번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4번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기억에 의존해서 풀었죠. 여러분은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풀어도 너는 이렇게 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 문제는 쉬워서 5번을 보면 5번을 쓰지 않고 100일 수가 없는 문제라서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여러분은 인생이 달린 거잖아요. 예? 한 문제를 틀리고 맞으면 인생이 달려 있는데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기도 좀 편하잖아. 이것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종이는 이렇게 옆으로 돼 있으니까. 예? 근거를 찾으며 푸세요. 그러니까 기억에 의존해서 푸셔도 되는데 기억이 안 나면 찾아가면서 푸셔야 돼요. 근데 보통 애들이 기억이 안 나면 그냥 이거겠지 뭐 이러고 풀어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3번 보기를 참고해 나를 감상할 때. 자, 보기를 봅시다. 공자가 무덤 앞에서 슬피 우는 여인을 만나 사연을 묻자. 여인은 호랑이가 시아버지 남편 아들을 잡아먹었다. 공자가 여기를 떠나 살아라 그랬더니 다른 곳에 가면 무거운 세금 때문에 견디지 못한다.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무섭다. 이게 이제 그거예요. 가정맹어호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나를 감상할 때. 나의 아낙네와 보기의 여인은 모두 관리의 수탈을 두려워한다. 맞죠? 나의 화자와 보기의 공자는 모두 아낙네와 여인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맞습니다. 예, 그냥 여기서 살지 말고 딴 데 가서 살아 라는 이야기만 했을 뿐이죠. 그 다음에 보기의 여인과 달리 나의 아낙네는 산골의 생활에 에이씨, 만족하고 있나요? 호랑이가 나오는데? 아니죠. 나의 화자와 달리 보기의 공자는 상대방에게 조언을 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여기서는 이게 조언을 하지 않았다. 그냥 가고 싶어도 벼슬아치 두렵다네라고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지, 왜 여기 사러 딴 데 가서 살지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참 치졸하게 된다. 맞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아낙네와 달리 보기의 여인은 직접적 피해를 입었다. 그쵸? 여인은 이제 다 죽었잖아. 시아버지 남편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죠? 나의 아낙네는 아직 남편이 죽진 않았어요. 그죠? 네, 산에 올라갔죠.
물론 이제 오늘 못 돌아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얘는 맞아요. 답은 3번. 나의 기억에 해당하는 대상을 가해서 모두 잘 쓰고 이들을 가리키는 사음절에 한자어를 써라. 나의 기억이 뭔데요? 벼슬아치? 얘네죠? 이방황두. 그죠? 탐관오리. 이거 이방황두. 이거 탐관오리.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끝. 자, 그 다음에 시조입니다. 망국에 대한 회고의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평시조들이고요. 여러분 이렇게 500년 도읍지가 나오면 500년 도읍지 우리나라에 이제 500년 도읍지는 두 개가 있죠. 고려의 도읍지와 물론 이제 고려는 중간에 바꾸긴 했습니다. 바꾸긴 했는데 그래도 그냥 500년 도읍지라 그래요. 또 하나는 이제 조선의 도읍지가 있죠. 물론 이제 조선의 도읍지였던 한양 지금도 수도이죠. 그렇죠? 네, 이제 둘 중에서 고려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500년 도읍지가 나오면 이게 몇 개 있거든요. 500년 도읍지라는 단어가 나오는 시조가 몇 개가 있는데 이런 게 나오면 아 이거 고려를 얘기하는 거구나. 고려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필마라는 단어 이거 모르는 분들 많더라고요. 필마 혼자서 말을 타고라는 뜻이에요. 혼자서 말을 타고 필마로 혼자서 말을 타고 돌아드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00년 도읍지를 뭐 개성이겠죠. 500년 도읍지를 혼자서 말을 타고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하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인걸은 간대 없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드러나냐면 자연과 인간사, 자연사와 인간사의 대비라고 하는데 자연은 불변하고요. 불변. 인간은 가변입니다.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은 변하지 않는데 인간은 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성에 갔는데 개성의 자연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없더라. 이런 말이에요. 왜 없어? 나라가 망해서. 네, 그런 얘기예요. 망국에 대한 회고잖아요. 그죠? 나라가 망해서 사람이 없더라. 이런 말입니다. 어즈버, 요거 감탄사죠. 시조의 종장처등보에 간혹 보이는 감탄사, 의미 없습니다.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태평성대가 꿈이구나. 여기서 말하는 태평성대는 고려시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고려시대의 그 태평성대가 꿈과 같구나. 인생무상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이 변하는구나. 금방 변해버리고 마는구나.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고려시대의 태평성대가 꿈이구나. 인생무상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흥망이 유수하니 흥망이라는 건 이제 흥하고 망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나라를 말해요.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 유수 많다는 겁니다. 많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중국의 그 춘추전국 시대 있잖아요. 그때 보면 나라가 흥했다가 망했다가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고려 중국의 역사를 봐도 큰 나라들도 많이 망했죠. 진나라도 망했고 뭐 한나라도 망했고 많이 망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돌이켜 보면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 수없이 많으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월 때도 추초로다. 이 만월 때는 고려의 대 알아요? 대.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높이 쌓아놓고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경치를 즐기는 그런 것. 이걸 대라 그래요. 그래서 고려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를 대표하는 건축물 정도로 봅시다. 예, 고려를 대표하는 건축물. 그래서 만월대라는 곳이 있는데 그 만월대도 가을 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만월대는 사람들이 맨날 거기서 술 마시고 풍류를 즐기고 이랬던 곳인데 이것이 이제 가을 풀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니까 이제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죠.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야. 나라가 망했다. 500년 왕업이 나왔죠. 500년 도읍지, 500년 왕업 이것도 고려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려가 목적에 붙여시니 목적은 여러분 목동의 피리 소리예요. 어디다 쓰지? 목동의 피리 소리. 그러니까 목동의 피리 소리만 남아 있으니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500년 왕업이 있었는데 이제는 목동의 피리 소리만 남아 있다.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하노라. 자, 봐봐요.
가랑 좀 달라요. 가는 그냥 나라가 망한 걸 보고 인생무상을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눈물겨워하죠. 예, 그러니까 좀 슬퍼하는 겁니다. 슬퍼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맥수지탄이라고 하죠. 나라가 망함을 슬퍼함. 내가 이거 긴 이야기를 들려준 적도 있어. 맥수지탄 관련해서 이 보리밭이 되어 있었다. 나라가 망해서 가봤더니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봤더니 거기가 보리밭으로 변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탄식을 했다. 그게 이제 손자병법에 소설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맥수지탄 나라가 망함을 슬퍼함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인교 날인물이자 이 선인교도 개성에 있는 다리예요. 다리. 교자가 다리죠. 선인교에 흘러내린 물이 자하동에 흘러들어. 얘도 이제 자하동 그 뭐 우리가 뭐 무슨 동 이런 거 하잖아요. 영통동 이런 거. 그래서 그 역시 고려를 나타내는 말들이에요. 반천년 말을 조금씩 다르게 하죠. 500년 왕업이라고 그랬는데 아까는 여기서는 반천년 왕업이라고 똑같죠 뭐. 반천년이 500년이니까. 반천년 왕업이 물소리뿐이로다. 남아있는 게 물소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보면 물소리는 뭐냐면 자연이죠. 그러니까 물소리는 변하지 않았다. 자연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아히야. 요거는 이제 감탄사 비슷한 건데 이렇게 불러요. 이건 뭐 특정 대상을 부르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쓰는 겁니다. 고극흥망을 물어무엇하리오. 이 물어무엇하리오 같은 경우는 서리법이죠. 물어서 무엇하겠는가 물을 필요가 없지 이런 말이니까 서리법인데 왜 물을 필요가 없을까요? 원래 나라라는 것이 흥하고 망하는 것이 이치거든요. 원래 무엇이든 나라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흥하면 망함이 있고 망하면 흥함이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인생무상이에요. 여러분 인생무상이 뭐예요? 모든 것이 변하는 거죠. 모든 것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게 인생무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을 말해서 뭐 하겠는가? 인생이 무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요렇게 이제 세 편입니다. 그래서 다 고려가 망한 것을 두고 쓴 시조예요.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1번입니다.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죠? 가와 나는 인간사와 자연을 대조하고 있다. 그랬나? 가에는 있었는데. 나에서는 물론 이제 이게 나오긴 합니다. 근데 네, 이게 여러분 추초가 자연이긴 하죠. 근데 오히려 추초는 여러분 변화예요. 이건 가변을 나타내는 겁니다. 왜냐면 가을풀이라 그랬잖아요. 가을풀은 좀 있으면 겨울이 되고 겨울이 되면 죽죠.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 다시 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자연의 불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에서는 인간사와 자연을 대조하는 게 맞는데 나에서는 인간과 자연을 대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번이 답이에요. 가와 나는 감탄사 있었죠? 가 뭐 있었냐? 어즈버. 나에서는 아히야 이거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와 나는 청각적 이미지. 나의 청각적 이미지 있나요? 이거 목동의 피리소리, 물소리, 그죠? 청각적 이미지 있습니다. 가다는 모두 고려왕조 맞죠? 음보를 규칙적 당연히 맞습니다. 사음보. 왜냐면 평시조니까 당연히 사음보. 이런 거는 당연히 맞는 거예요. 1번이 정답. 그 다음에 2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 기억 뭔데? 꿈인가? 꿈인가 봐. 니은은 물소리. 꿈이런가 하노라 물소리뿐이로다. 니은과 달리 기억은 과거 회상의 계기가 된다. 과거 회상을 하진 않았죠. 기억과 달리 니은에는 자기 정화 아니에요. 정화 아니 뭐 자기를 내가 더러워 뭐 이런 거 아니죠. 기억은 고려의 흥성을, 니은은 고려의 쇠락을 암시한다. 아니죠. 이거 흥성 아니죠. 이것도 쇠락이에요.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은 화자가 겪는 시련. 화자가 겪는 거 아니죠. 무상감 5번이네. 5번입니다. 무상감이죠. 네. 3번 나와 보기의 시조를 비교하여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충정. 자, 백설이 잦아진 골짜기에 구름이 머리라. 이거 했어요. 그죠? 우리 구름이 간신이고 매화는 충신. 석양에 홀로 서 있어 갈 곳 몰라 하노라. 그랬죠? 그래서 이 구름이 이성계 일파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건 지금 보면 고려가 아직 망하기 전이죠.
그쵸? 고려가 망하기 전이에요. 얘네는 다 고려가 망한 후야.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500년 도읍지 500년 왕업 반천년 왕업이라고 잘라서 말하는 거지. 고려가 망했으니까. 고려가 아직 안 망했어? 그러면 이게 천년을 갈지 어떻게 알아? 물론 이제 뭐 곧 망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이걸 이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말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 그리고 이런 것도 보면 인생 무상을 느끼고 있잖아. 슬퍼하고 있잖아. 그죠? 인생 무상 느끼잖아. 이게 이제 다 뭐냐면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이런 걸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우선이에요. 얘가 먼저야. 그래서 나와 보기 중 창작 시기는 보기가 빠르다. 맞습니다. 나와 보기의 석양은 모두 화자의 고뇌를 부각하는 시간적 배경이다. 시간적 배경이다. 뭐 맞습니다. 석양이라는 건 해가 지는 거니까 시간적인 배경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비유적 의미도 따로 있겠지만 일단은 시간적 배경이라고 볼 수 있어. 그리고 나에서는 뭐 있냐? 석양에 지나는 계기 눈물. 이것도 시간적 배경이죠. 그리고 둘 다 이제 석양에 슬퍼하고 있으니 이 석양이 좀 더 화자의 감정을 불러일으켰으리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판단 동그라미 맞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넣어놨어. 이게 뭐냐면 이걸 맞다고 보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만약에 X야.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해집니다. 네, 이거 나의 목적과 보기의 백설은 모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한 아닌 것 같은데. 네, 화자의 감정을 이입한 게 나오진 않았잖아. 백설. 이거 또 이렇게 됐네.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 백설을 부정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긍정으로 해석을 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감정이 드러나지 그래 X라고. 오케이.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헷갈린다니까. 그러니까 틀렸잖아. 뭐야? 3번 틀렸네.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틀리다고 판단을 했죠. 그럼 맞게 판단한 거잖아. 그죠? 이걸 틀리다고 판단했으니 맞게 판단한 거니까 3번은 적절한 거야. 이렇게 봐야 돼요. 4번. 나의 추초와 보기의 구름은 모두 덧없음을 내포하는 자연물이다. 아니죠. 보기의 구름은 덧없음이 아니죠. 이거 간신이죠. 틀렸네? 4번 써야 돼? 아니죠. X라고 했으니까. 틀렸다고 판단했으니까 이건 맞는 거야. 아시겠죠? 나의 객과 보기의 매화는 지조를 지키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맞지 않아요? 보기의 매화. 매화는 뭐 당연히 지조고요. 객. 여기서 나의 객이 뭡니까? 나의 객. 고려왕조의 망함을 슬퍼하는 그렇다면 지조를 지키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X라고 판단했으니까 5번이 적절하지 않네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또 깊게 생각이 들어가면 어쩔 수 없어서 고려를 배신했는데 조선의 건국에 찬성했는데 속으로는 슬퍼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없었겠어요? 한 명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제 조선왕조가 생기는 것에 찬성했지만 나중에 혼자 여기 와가지고 슬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지조를 지킨 건 아니거든 사실. 예. 왜냐면 몸으로는 찬성을 했잖아. 그러면 네 액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 이건 조금 네 그런 의문을 좀 갖게 하긴 하네요. 네. 어쨌든 5번. 그 다음에 고려왕조의 전성기를 의미하는 시죠. 가에서 뭐가 있어? 전성기. 이거 태평연월. 네. 태평성대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고려가 잘 나갔을 때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태평연월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끝. 자, 그 다음에 지조와 충절의 노래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뭐 이건 쉬워요.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락장송이 되어 있어. 자, 복례산. 이 복례산은요, 신선세계에 있다고 알려진 산입니다. 신선세계의 산, 초월적 세계에 있는 거죠. 제일봉에 낙락장송이 되겠다. 소나무잖아요. 소나무, 큰 소나무. 자, 여러분 소나무는 사철나무고 변하지 않죠. 지조와 절개를 의미하죠. 그래서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낙락장송이 되겠다는 겁니다. 백설이 만건곤할제. 여러분 여기서 이 백설은 간신 세력이고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조의 세력이에요. 세조 알죠? 세조가 뭐 했습니까? 단종 내쫓고 자기가 왕이 차지했죠. 세조 수양대군.
그래서 수양대군의 세력이 만건곤 하늘과 땅에 가득할 때 이런 뜻이에요. 만자 이만자 맞나? 네, 하늘과 땅에 가득할 때 독야청청 나 홀로 푸르겠다 이런 뜻이에요. 나 홀로 푸르겠다. 나 혼자서라도 절개를 지킬 것이다. 지조를 지킬 것이다. 의지저거조가 드러나죠. 독야청청하리라 이러면서 의지저거조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조를 드러내는 시조예요. 누가 썼냐면 성산문이 썼어요. 성산문은 사육신의 한 명이죠. 사육신 중에 한 명. 뭐 사육신의 우두머리라고도 하고 사육신 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세조가 단종을 폐위시켰을 때 단종을 처음에는 죽이지 않고 그 강원도에 보냈죠. 유배를 보냈어요. 성산문과 이 사람들이 세조를 죽이려고 합니다. 세조를 죽여서 단종을 복권시키려고 해요. 근데 그게 걸려가지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게 이제 사육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단종을 살려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단종을 죽이죠. 네. 아무튼 그런 역사적 배경이 드러나 있다. 두 번째, 방 안에 켜있는 촛불 누구와 이별하였길래. 일단 해석. 촛불이 누구와 이별하였길래니까 여러분 이거 의인법이죠. 촛불이 이별을 했다고 했으니까 의인법이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겉으로 눈물 지고 속 타는 줄 모르는가. 요거는 이제 촛불의 그 형상에 착안해서 쓴 내용이겠죠. 촛농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눈물은 지금 촛농을 비유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촛농을 눈물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겉으로 눈물 지고 속이 타는 줄 모르니까. 속은 타고 있잖아. 네, 불로 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속은 타고 있고 겉으로는 촛농을 흘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좀 센스가 있지 않나요? 저 촛불이 나와 같아서 요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요거를 이제 학생들이 잘 못 찾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 촛불이 나와 같다는 거예요. 저 촛불이 느끼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것이 같다는 거예요. 뭐예요? 감정이입이죠. 화자의 정서와 대상의 정서가 같다. 이렇게 말하면 감정이입입니다. 됐죠? 그래서 나의 감정도 저 촛불과 같다는 거예요. 임과 헤어지고, 임과 헤어지고 속이 타고 있다. 겉으로는 눈물 흘리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임은 단종입니다. 단종.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시대 세조가 이제 단종을 폐위하고 그때 단종과의 헤어짐을 슬퍼하는 그런 지조와 절개에 있는 신하의 시예요. 세 번째, 간밤에 불던 바람에 눈서리가 친단 말인가. 낙락장송이 다 기울어 가는구나. 하물며 못다 핀 꽃이야 일러 말에 무엇하리요 해서.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 여기 바람과 눈서리는 나쁜 애들입니다. 낙락장송이 기울어가는 이유가 얘네 때문이죠. 그죠? 바람과 눈서리, 뭐 시련고난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정치적 시련, 뭐 이렇게 정치적 시련, 고난, 그 다음에 간신,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낙락장송과 못다 핀 꽃의 의미는, 이 낙락장송은 중신들이에요. 중신들, 오래된 신하들, 뭐 나이 많은 신하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못다 핀 꽃은 뭐냐? 젊은 신하들. 젊은 신하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서리가 치니까 낙락장송조차 죽어가. 그 눈서리 때문에. 근데 못다 핀 꽃은 말해서 뭐 하겠냐? 당연히 죽지. 연약하잖아, 못다 핀 꽃은. 그죠? 아직 뿌리도 약하고. 그래서 이런 시련을 겪어낼 힘이 없는 상태인 거지. 그래서 말해 뭐 하겠냐? 당연히 죽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그 세조의 세력에 죽어나가는 중신들. 그러니까 중신들도 그렇게 죽어나가니까 뭐 젊은 신하들은 당연히 못 버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안타까움이죠. 그런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됐죠? 세 개 다 어떤 그 부정적 현실이에요. 이 세 개 다 그거야. 세조. 계유정난이라고 하죠. 그 세조가 이제 찬탈하고 왕위 빼앗고 단종을 따르던 신하들 다 죽이고 뭐 이런 거.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들입니다. 자, 문제를 보면 보기를 읽고 1번과 2번의 물음에 답하시오. 자, 뭐 그 얘기죠. 계유정난 얘기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네.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몸이 죽어가서는 충조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감수. 맞죠? 백설이 만건곤 할 때는 불의가 가득할 때. 맞죠? 누구와 이별하였길래는 단종과 이별. 맞습니다. 바람과 눈서리는 계유정난이라는 정치적 실험. 맞네요. 못다 핀 꽃은 불의에 맞서 아니죠? 아까 그랬죠? 못다 핀 꽃은 젊은 신하들, 얼마 안 된 좀 이렇게 잘 버틸 수 없는, 힘이 없는 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 그냥 기억이 뭔지 좀 알려주면 안 돼? 기억, 낙락장송. 둘 다 낙락장송이네. 자, 기억의 낙락장송, 능력의 우월함 아니죠? 화자의 충절 맞습니다. 니은은 시련으로 희생된 대상을 형성화.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기억과 니은, 에이씨. 4번. 화자의 외롭고 힘든 처지를 빗댄 거 아닙니다. 예, 여기서 위에 거는 맞는데 위에 거 근데 외롭고 힘든 처지라고 보기도 좀 어렵죠. 예, 사실 외롭고 힘든 물론 외롭고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외롭고 힘들겠지 당연히 왜냐면 혼자서 지조와 절개를 지키니까 외롭고 힘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들이 선생님 이거 혼자서 절개를 지키니까 외롭고 힘들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맞아. 근데 그걸 표현한 게 아니잖아. 여기 보면 화자의 외롭고 힘든 처지를 빗댄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걸 낙락장송이라고 빗댄 게 아니잖아. 낙락장송은 뭐야? 혼자서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그 지조와 절개를 빗댄 거지. 힘들고 외로움을 빗댄 대상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외롭고 힘듦을 빗댄 대상이면 훨씬 이제 쪼그라들어 있겠지. 어디 뭐 굴러다니는 돌덩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4번은. 그 다음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부심 아니죠. 예. 아까 몇 번이었냐? 2번. 예, 2번이 정답인 것 같네요. 그 다음에 3번. 가해 작가. 그렇죠. 이게 또 안 나올 수가 없지.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한 하노라. 요거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요 수양산이 중의법이에요. 수양대군을 의미하기도 하고 실제 산 이름이기도 합니다. 네, 중의법 써놔요. 써놓으세요. 여기다가 써놔. 그 다음에 이제는 뭐냐면 백이화 숙제라는 인물인데 백이화 숙제 얘네가 누구냐면 그 언제야 은나라 때 신하들인데 뭐 자세히 말하면 좀 길고요. 어쨌든 은나라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고. 그러니까 은나라가 망했어요. 은나라가 망했는데 그 이제 은나라 다음에 주나라가 들어섰는데 중국에 그 은나라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고 주나라의 어떤 그런 벼슬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고 수양산에 들어가서 은거를 합니다. 수양산에 들어가 은거를 하면서 은거하며 지조와 절개를 지킴. 근데 고사리를 캐먹고 살다가 고 전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고사리만 캐먹고 살다가 죽었다. 뭐 이렇게 전해져요. 그래서 사실 백이화 숙제는 조선시대 때는 지조와 절개를 지킨 충신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에서는 한해요. 한탄해요. 한탄. 으이그 백이숙제 으이그 왜 그랬니 이런 거예요. 한탄하노라.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줄여 죽을진들 채미도 하는 것인가? 굶주려 죽을지언정 채미라는 건 이제 나무를 캐먹는 것을 말이죠. 나무를 캐서 먹으면 되겠냐? 그러니까 고사리 왜 캐먹었냐는 거야. 이해돼요? 고사리 캐먹고 살다 죽었다 그랬잖아. 고사리 캐먹지 말았어야지. 굶어 죽었어야지 그냥. 이런 말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가? 아무리 푸세ët 것인들, 여러분 이 푸세ët 것인들은 푸성귀지만 이런 뜻인데 푸성귀를 아나 요즘 애들이 풀이에요 풀 그냥 풀이지만
그러니까 한낱 풀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누구의 땅에 났더냐. 쓰세요. 모르면. 그것이 누구의 땅에 났더냐. 누구 땅에 났어요? 주나라 땅에. 그러니까 은나라를 망하게 한 주나라 땅에 났으므로 캐먹어서는 안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캐먹으면 지조와 절개를 어기는 거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백의와 숙제보다 더 우월하죠. 지금 도덕적으로. 지조와 절개라는 면에서는 내가 백의와 숙제보다 우월하다는 걸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내 지조와 절개를 봐라. 내 지조와 절개가 더 우월해. 나는 고사를 캐먹고 살지 않겠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아까 중의적임이라 그랬잖아. 수양대군을 바라보며. 그러니까 수양대군 이 새끼야 봐라. 나는 백의와 숙제도 한탄한다. 그 정도의 지조와 절개도 한탄해. 나는 더 높은 지조와 절개를 가질 거다. 네가 주는 고사리 캐먹고 살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좀 설명이 좀 할 게 많은 그런 시조입니다. 근데 내용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가와 달리 보기는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비판하고 있다. 그런가요? 그냥 지조와 절개라서 세속적 가치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와 달리 보기는 역사적 인물에 대해 문제 제기를 통해 자신의 절개. 이거죠. 정확히 이거죠. 역사적 인물 이제 백의와 숙제에 대한 문제 제기. 그쵸? 왜 남을 캐먹었어? 이거죠. 자신의 절개 강조. 그러니까 자신의 절개를 강조하려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요. 그 다음에 촛불 어떤 상황을 묘사하는 것인지. 뭔데 이거? 그거죠. 촛농 흘리는 거. 네. 촛농을 흘리고 속은 타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됐죠? 끝. 자, 사랑과 그리움의 노래입니다. 지금 밤이어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작은데 그래도 열심히 해볼게요. 소리 조금 키우고 들어주세요. 사랑과 그리움의 노래 시조고요. 일단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마음이 어린 후인이 뭐 다 아실 거예요. 어리다, 어리석다라는 뜻이죠. 마음이 어리석은 후인이 하는 일이 다 어리석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어리석어서 하는 일도 어리석다. 자기가 하는 일이 지금 어리석다고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리석은 일을 했나 봐. 그게 이제 요 내용인데 만중운산의 깊은 산중입니다. 깊은 산중에 어느 임이 오겠냐마는 당연히 안 오죠. 이거 서리법이에요, 여러분. 어느 임이 오겠냐 당연히 안 오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 서리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말고 여기서부터 보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서리법으로 봅시다. 어느 임이 오겠냐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오지 않겠지만은 지는 입과 부는 바람에 행여 그인가 하노라. 이게 뭔 소리냐면 이미 안 올 거라는 걸 뻔히 알아요. 이미 올 리가 없지 여기까지. 근데 밖에서 잎이 지는 거야. 낙엽 잎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어. 그럼 여러분 어때요? 소리가 나요. 소리가 뭔가 이렇게 인기척 비슷하게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혹시 이미 왔나? 라는 생각에 문을 벌컥 열어보는 거야. 그게 뭐야? 어리석은 짓이요. 어리석은 행동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리석으니까 하는 일이 어리석잖아요. 그 어리석은 행동이 뭐냐면 그거야. 착각을 하는 거야. 이미 올 리가 없는데 이 만중운산에 어느 입이 오겠어. 올 리가 없는데 지는 입과 부는 바람에 행여 그인가 혹시라도 그가 왔나 해가지고 뭐 문을 벌컥 열어보는 거죠. 이런 게 어리석은 행동이다. 됐죠? 주제는 이제 임에 대한 그리움이죠. 임에 대한 그리움, 임의 부재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 두 번째 거 봅시다. 내 언제 신이 없어 신의가 없어서 믿을 신자예요. 내가 언제 믿음이 없어 임을 언제 속였길래.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라기보다는 신의가 없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언제 신의가 없어서 너를 속였냐. 언제 속였길래. 속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월침삼경에 올 뜻이 전혀 없네. 월침삼경은 달이 지는 깊은 밤이에요. 밑에 아마 뜻이 나와 있을 거예요. 월침삼경. 그죠? 달이 지는 깊은 밤에 온 뜻이 전혀 없어. 이미 안 와. 이런 얘기예요. 추풍의 지는 잎 소리야 낸들 어찌하리요. 자, 또 이것도 또 나왔죠. 요 지는 잎 여기도 있었는데
요것들은 지금 다 뭐냐면 화자를 착각에 빠뜨리는 소재입니다. 화자를 착각에 빠뜨리는 소재, 지는 입, 바람, 입, 요 세 가지. 그러니까 얘도 똑같은 거야. 월침삼경에 임이 안 오는데 가을 바람이죠, 이거. 가을 바람에 지는 입소리야 낸들 어찌하리요, 서리법이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을 바람에 지는 입소리를 듣고 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착각에 빠지는 거지. 지금 가랑 똑같아요. 예. 내 인들 너 어떻게 하겠냐, 어쩔 수가 없다, 뭐 이런 말인 거죠. 됐죠? 그래서 둘 다 똑같습니다. 임에 대한 그리움. 근데 얘는 조금 그 원망의 느낌이 좀 있죠. 그죠? 항상 그 임의 부재 상황이라든가 임을 그리워하는 시 이런 것들을 볼 때에는 원망이 있는지를 꼭 체크하라 그랬어요. 예. 원망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문제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얘는 근데 이게 원망이냐? 임을 언제 속였길래? 제가 볼 때는 원망이 좀 담겨 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신의가 없어 너를 속였냐?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원망이 좀 담겨 있는 거죠. 그죠? 월침삼경에 올 뜻이 없다. 어쨌든 임의 부재 상황을 이야기하는 시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설월이 만창한데, 설월은 눈, 달. 그러니까 이제 달이 떴고 눈이 내리는 겁니다. 눈이 내린 달. 그러니까 붙여놓은 건데 어쨌든 눈이 내리고 있는데 달이 뜬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눈이 내리는데 달이 뜨면 굉장히 밝아요. 눈이 달빛을 반사해가지고 굉장히 밝습니다.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만창, 창에 가득한데 바람아 불지 마라. 여러분 이거 부른 거예요. 바람을 불렀죠. 청자입니다. 의인법이에요. 청자. 말을 건네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의인법 쓰였습니다. 바람 움직여. 그렇지. 청자. 바람아 불지 마라. 예리성 밑에 뜻 나오는데 신발을 끄는 소리라는 뜻이죠. 성자 소리 성자. 신발을 끄는 소리가 아닌 줄을 분명하게 알건만은 그립고 아쉬운 때면 행여 그인가 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또 뭐가 착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바람이죠, 바람. 그렇죠? 얘가 아마 그 눈 부딪히는 소리일 거예요. 여기서 설월이 만창한데 바람, 그러니까 이 바람이 아마 눈을 창문에 이렇게 부딪히게 하거나 뭐 그래서 소리가 나는 걸 텐데 그 소리를 듣고 신발 끄는 소리가 아닌 줄 아는데 아닌데 혹시 그인가 하노라 이런 말인 거죠. 다 똑같죠 지금 세 개가. 이미 올 리가 없는데 이미 안 왔는데 임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의 부재 상황,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는 시들입니다. 됐죠?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1번.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가와 나는 속마음과 반대되는 표현. 이거 반어법인데 없었죠. 우리 봤을 때 반어법 없었습니다. 나와 나는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 아니고요.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세 개나 있다고? 이게 많이 없는데. 근경에서 원경이면 여러분 가까이에서 보다가 멀리서 보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뭐 셋 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네. 감탄과 반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이거네요. 그죠? 임의부재 5번이네. 5번부터 볼 걸. 나는 문제 풀 때 5번을 먼저 보거든요. 보통 5번을 먼저 풀어. 그러니까 1, 2, 3, 4, 5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5, 4, 3, 2, 1 이렇게 봐. 보통. 5번에 답이 있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5번에 가까운 쪽에 1번보다는. 그래서 5번부터 보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튼 뭐 5번 볼 걸. 답은 5번입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죠. 황진이, 서경덕, 송도 3절. 연정이 싹 텄다. 나를 가에 대한 답가로 가정하고 가와 나를 감상해보자. 나를 가에 대한 답가로. 나를 가에 대한. 이게 실제로 답가일걸요? 실제로 나와있지 않나? 그쵸? 예, 황진이, 서경덕. 이게 실제로 이게 답가고 이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얘네가 이제 마음을 확인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튼
하는 일이 어리다는 서경덕의 자책으로 볼 수 있다. 맞죠? 자책이죠. 스스로 어리석다고 하는 거죠. 어느 님이 오랴마는 황진이에 대한 연정을 나타낸 것이다. 임과 나의 내는 모두 황진이다. 그래? 가의 임은 임. 이거 지금 서경덕이 지은 거고 임이니까 황진이고 요 내는 황진이 맞네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내 언제 신이 없으는 황진이가 서경덕의 은밀한 연정을 에이 헛소리네. 4번입니다. 헛소리죠? 네. 신의가 없어서 연정을 품었다고요? 무슨 개소리야 이게. 그 다음에 3번 기역 디귿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네요. 기역 디귿, 기역은 바람, 니은은 추풍, 디귿은 바람이네요. 바람, 추풍, 바람. 다 뭔가 소리를 내는 원인이 되는 애들인데 4번인 것 같죠? 기대감을 유발. 그러니까 이제 쟤들이 다 소리를 내게 만들어요. 물론 이제 보면 바람 소리, 그죠? 지느니까 부는 바람. 이 바람이 잎을 이렇게 굴려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거든요. 그게 마치 사람이 걷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추풍. 추풍에 지는 잎. 이게 잎을 지게 만드는 게 추풍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설월이 불어오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월이 아니라 눈이 치는 소리인데 그 눈을 치게 하는 건 바람이니까. 그래서 이 바람, 추풍, 바람, 얘도 바람이잖아. 이 세 개의 바람이 다 뭔가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애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가 화자의 기대감을 유발하게 만드니까 4번이 정답이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서술형 가의 A와 유사한 역할. A가 뭔데? 어딨어? 자, 만중운산. 이거는 뭐냐면 방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깊은 산중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깊은 산중이라서 이미 못 온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방해물이에요. 여기서 방해물을 찾으면 되겠다. 황혼저문날에 개가 지죠. 못 오던가. 개. 춘수가 만사택. 춘수. 봄물이 연못에 가득해서 이런 뜻이고요. 하운이 다기봉. 여름 구름이 봉우리에 많아서 이런 뜻이에요. 이걸 쓰라는 거야? 이걸 쓰라는 거야? 물이 깊어. 이거를 써도 되겠다. 물이 깊어 못 오냐? 산이 높아 못 오냐? 네. 이거보단 이게 맞겠네요. 네, 그래서 개물산. 발음이 개물산 이렇게 세 개를 쓰시면 되고 상징적 의미는 방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 자, 여러분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풍류와 흥취 시조예요. 풍류와 흥취. 내용을 바로 봅시다. 대추 볼 붉은 골짜기에 대추 볼 붉은 이게 이제 이거 의인화예요. 의인법. 그리고 대추에 볼따구가 붉다는 거니까 볼따구가 있어. 그죠? 의인법. 그리고 대추 볼이 붉다는 건 언제예요? 가을이죠. 네, 가을을 나타내는 겁니다. 대추 볼 붉은 골짜기에 밤은 어찌 떨어지면 그러니까 가을이란 얘기예요. 대추는 볼이 붉고 밤은 떨어지고 벼벤 그루터기에 이건 이제 그루터기는 원래 나무한테 쓰는 건데 여기서는 자른 거 있죠. 벼를 이렇게 추수를 하잖아요. 그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벼를 베어내고 남은 그 그루터기에 개는 어찌 나리는고. 이 개는 그 민물개 알아요, 여러분? 논에 가면 이렇게 베이지색 개인데 됐다 조그매요. 됐다 조그만데 이렇게 되게 빠릅니다. 그래서 그 민물에서 사는 개가 있어요. 쬐깐한 구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아무튼 뭐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뭐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개가 왔다 갔다 하고 수릭자 채장사가 돌아가니 자, 여러분 이게 타이밍이 기가 막힌 겁니다. 타이밍이.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는 술이 좀 찌꺼기가 많아요. 술에. 그래서 그냥 못 먹습니다. 체에 걸러서 먹어야 돼요. 이건 여기저기 문학에 많이 나와요, 이게. 그래서 채장수. 나 오늘 저번 주에 그거 했잖아. 영마 했잖아, 영마. 영마 할 때 채장수 영감 얘기했잖아요. 예. 이게 이제 그래서 옛날에는 채장수들이 좀 있었단 말이야. 채를 돌아가면서 이제 팔아요. 왜? 술을 먹을 때 필수야. 물론 술 먹을 때만 쓰는 건 아니고 뭐 요리할 때나 이럴 때도 쓰죠. 예, 찌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술이 익었는데 딱 좋잖아 지금 딱 먹으면 좋단 말이야. 술이 익어서. 근데 채장수가 딱 돌아가는 거야.
야, 이렇게 타이밍이 좋을 수가. 그러니까 안 먹을 수가 없다고.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이야. 야, 이거 타이밍이 안 먹을 수가 없다. 딱이다 지금. 요런 말입니다. 됐죠? 그런데 그럼 여러분 이 술은 어떤 의미예요? 보통 술이 나오면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즐거움이거나 괴로움이거나. 그죠? 즐거움을 즐겁게 하려고 먹거나 아니면 괴로움을 잊기 위해 먹거나. 지금 현실이랑 똑같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뭐겠어요? 괴로움은 아닌 것 같죠? 가을이 됐고, 가을은 또 이제 뭐 별을 뵙고 밤이 떨어지고 대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는 가을 중에서도 풍요로움이죠. 그죠? 황량한 가을이 아니라 풍요로움의 가을이란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릭자 치장사가 돌아가니까 당연히 이거는 이제 흥취죠. 흥취. 그래서 술이 나오면 풍류다. 술과 노래가 나오면 풍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풍류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말 없는 청산이요 태 없는 유수로다. 태는 모양입니다. 모양이 없죠. 여러분 물은 모양이 없죠. 정해진 모양이 없잖아. 그죠? 갖다 집어넣으면 그 모양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양이 없는 유수 흐르는 물이로다. 청산유수 자연이죠. 자연. 값없는 청풍이요 임자 없는 명월이라. 여러분 디귿에 무슨 법 쓰였나요? 이거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못 찾으면 안타까운 거예요. 찾아낼 수 있어야 돼. 뭘까요? 대꾸죠. 그렇지. 대꾸. 뭐가 그렇지냐고? 뭐 한 명은 맞췄겠지. 듣는 사람 중에 한 명은 맞췄을 거 아니야. 대꾸입니다. 대꾸. 대꾸법. 이것도 대꾸죠. 값없는 청산이요 태 없는 유수로다. 값없는 청풍이요 임자 없는 명월이다. 여러분 이게 요렇게도 대꾸고요. 요렇게도 대꾸고요. 요렇게도 대꾸예요. 그죠? 초장과 중장 요렇게 봐도 대꾸입니다. 다 가능해요. 이건 별거 없습니다. 청산, 유수, 청풍, 명월 다 뭐예요? 자연이죠. 자연. 체크를 해보자. 청산, 유수, 청풍, 명월 다 자연을 의미하는 애들이에요. 이 중에 병 없는 이 몸이 분별 없이 늙으리라. 여러분 이 표현도 진짜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병 없는 이 몸이 분별 없이 늙으리라. 그냥 걱정 없이 여기서 살다 죽겠다. 이런 의미예요. 병 없이 걱정 없이. 그러니까 뭐 병도 없고 걱정도 없는 거예요. 걱정도 없고 걱정 없이 병 없이 평화롭게 살며 늙어가고 싶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만 나오는 표현이 아니고 여기저기 많이 나와요. 병 없는 이 몸이 뭐 분별 없이 늙겠다.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뜻을 좀 알아주세요. 이런 거예요. 자연친화예요. 자연친화. 됐죠? 사실 얘는 풍류인 건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값없는 청풍이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청풍은 공짜라는 거죠. 공짜로 즐길 수 있고 명월도 공짜로 즐길 수 있어요. 임자가 없어서. 그래서 뭐 즐김의 태도가 약간 드러나긴 하는데 이렇게 딱 풍류 이런 느낌은 좀 아니긴 합니다. 그냥 자연 친화에 좀 가깝습니다. 자연 친화. 그 다음에 달을 보면 재 넘어. 재는 고개죠. 고개 넘어. 성궐롱집에 여러분 보세요. 띄어쓰기죠. 띄어쓰기죠. 띄어쓰기. 잘 봐. 띄어졌죠. 성궐롱 띄어졌잖아. 이건 뭐야? 이름 아니죠. 그러면 벼슬이거나 직책이거나 그죠? 아니면 뭐 뭐라 그래? 지칭어, 호칭어 이런 거겠죠. 그죠? 근데 궐롱이 뭐냐면 밑에 나와 있을 텐데 이게 롱이 농이에요. 농사를 권하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벼슬 이름인데 농사를 권장하고 이렇게 관장하고 뭐 그런 벼슬이야. 쬐깐한 벼슬. 성궐롱집에 옛날에는 이렇게 불렀어요. 예를 들면 뭐 지금 우리도 뭐 최판사 이렇게 부르잖아요. 뭐 최판사, 최검사 이렇게 부르잖아. 직책을 붙여 부르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성궐롱 이렇게 부른 거예요. 고개 넘어 성궐롱 집에 술이 익었다는 말을 어제 들었어요. 자, 술이 익었어. 술 나왔잖아. 뭐예요? 풍류 아니면 괴로움인데 느낌상 풍류잖아, 그죠? 풍류. 지금 풍류 얘기하고 있으니까. 풍류. 자, 술이 익었어. 어떻게 해야 돼? 가서 먹어줘야지, 그죠? 누운 소 발로 박차 얹히노와 짖을 타고 밑에 나와 있을 텐데 안장 뭐 이런 뜻이에요. 안장을 놓고 이제 그러니까 누운 소를 진짜로 발로 차지는 않았겠지. 누운 소를 이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그 위에다가 안장을 놓고 탄 거야.
소를 탔어. 옛날에는 소도 타고 다녔나 봐. 그죠? 소를 타고. 아해야. 이건 뜻이 없죠. 감탄사죠. 내 권론 계시냐? 이거는 감탄사가 아니네? 예, 이건 진짜 아해를 부른 거네? 예, 이건 내신 때 나올 수도 있겠다. 수능엔 안 나오고요. 예, 내신 땐 나올 수도 있겠다. 감탄사 아니고 아이를 부른 거야. 아이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말을 건네는 방식을 쓴 거야. 네 권론 계시냐? 정자수 왔다요라. 그러니까 내가 정자수겠죠. 가서 얘기해라. 정자수님 오셨다고 얘기해. 뭐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찾아간 거야. 성골롱 집에. 왜? 술 먹으려고. 됐죠? 풍류. 얘도 풍류. 얘는 풍류 느낌이 조금 있긴 하다. 예, 자연 친화인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죠. 가다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사물의 인격 부여. 의인. 있죠? 요거 의인법이라 그랬죠? 근데 이게 생동감을 주나? 얘들아? 생동감을 주니? 어디 생동감이 있어? 이거? 이거 뭐가 생동감이라는 거야? 솔직히 전 이해 안 됩니다. 1번 저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인격을 부여한 건 맞아요. 근데 생동감을 주고 있다. 애매하죠. 자, 봐봐. 근데 얘들아, 너네가 주의할 게 있어요. 너네가 지금 이 선택지를 만났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인격을 부여한 건 확실히 맞죠. 근데 여기서 맞다고 체크하고 넘어가는 새끼들이 있어. 그럼 절대 안 돼요. 생동감을 따져는 봐야 돼. 근데 생동감인가? 약간 이런 생각까지 해야 돼. 이게 정상이라고 봐, 나는. 생동감인가? 이렇게. 근데 일단 이런 거는 주관적인 것이 개입할 수 있는 거야. 봐봐. 인격을 부여하여. 이거는 주관이 개입할 수가 없어. 이건 표현 방식이니까. 이건 100%야. 무조건 맞거나 틀리거나야. 근데 생동감, 이건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주관이 개입할 수 있잖아. 맞지? 이런 게 이상하다 그러면 나는 물음표를 찍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물음표를 왜 찍냐? 이거 맞나? 그러니까 1번을 내가 1번에 체크하고 2번 문제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1번이 확실히 틀렸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1번 좀 이상한데? 애매한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런 느낌을 말할 때, 느낌이 틀린 것 같을 때, 이런 건 주관이 개입할 수 있어서 문제를 낸 사람의 느낌이 내 느낌이랑 좀 다를 수 있잖아. 그죠? 나는 생동감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이상한 새끼는 여기서 생동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주의해야 돼. 너네가. 그래서 확실히 틀려. 이렇게 말하려면 느낌이 아닌 표현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 보는 게 더 정확하다. 알겠니? 자, 2번. 질문의 방식으로 화자의 형취. 그러니까 이거 똑같잖아. 앞에는 표현 방식, 뒤에는 뭔가 내용, 그 정서나 느낌 이런 거란 말이야. 자, 질문의 방식 썼냐? 질문의 방식. 어이 날이 난고. 요거 질문이네. 아니 먹고 어이하리. 요것도 질문이야. 서리법이야 이거. 둘 다 서리법이다. 얘들아, 안 써졌네. 둘 다 서리법. 둘 다. 써놔. 둘 다. 서리법. 자, 그래서 질문의 방식으로 흥취. 맞죠? 아니 먹고 어이하리를 통해서 흥취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나는 특정한 의미의 반복 있어? 이요. 이거 있네요. 이요. 라는 잘 모르겠고, 예, 이요가 쓰였으니까 특정한 의미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맞습니다.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했죠? 아해야. 말을 건넸잖아. 그죠?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현장감. 요거는 맞습니다. 예,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면 현장감을 줘요. 원래.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 그냥 봐도 틀렸는데? 일단 보자. 다양한 감각적 심상이 쓰였는지 보자고. 들었어. 이걸 청각으로 한다고 쳐줄게. 그래. 뭐 원래는 아닌데 쳐준다고 치자. 그거 말고는 없어. 예, 그거 말고 없습니다. 다양한 심상도 아니고 뭐라고? 예찬도 아니죠. 예, 5번은 그냥 얘네 이렇게 가기로 했나? EBS 문제가 좀 이런 특징이 있긴 해요. 예, 이게 EBS 교재잖아. EBS 문제가 좀 문제가 쉬워. 왜 쉽냐면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가 너무 적절하지 않아.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좀 아리까리한데 틀린 게 너무 확 틀려. 예, 그래가지고 왜냐면 얘네도 스트레스가 있겠지. 답이 좀 애매하면 안 되니까. 애매하면 이제 욕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답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그러는 것 같긴 한데 너무 이렇게 되도 않는 소리를 써놓으니까 이게 문제를 푸는 게 애들이 도움이 되나 이게. 그래서 내가 추가 문제를 주는 거야. 응? 자,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 추수의 광경을 제시해 계절감. 기억 뭔데? 벼빈 그릇. 맞죠? 니은 이건데
풍류를 즐기기 위한 조건. 맞죠? 맞아 떨어졌죠. 그죠? 최장사가 돌아가니까 딱 맞아 떨어졌잖아. 마음껏 자연을 즐길 수 있음. 이거 그거 아니야? 임자 없음? 그지? 값 없는 정풍, 임자 없는 명월. 공짜라고 마음껏 즐길 수 있다고. 자연 속에서 근심 없이 살고자 하는 소망. 리을이 뭔데? 자연 속에 이거지? 예, 맞네. 자연 속에서 병 없이 걱정 없이 살고 싶다. 맞죠? 벗에 대한 섭섭함 아니죠? 예. 미음 뭔데? 이거 그러니까 이거 이 박차 이게 발로 찼다는 거는 그냥 이제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지 뭐 실제로 발로 찼다. 빨리 가야지. 막 다급해.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시상전개 과정상 다의 중장과 종상 사이에 나타나는 특징이요? 뭐가 있어? 다의 여기?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었겠네. 그쵸? 요거는 지네 집일 거 아니야. 그리고 걸어가서 걸롱집에 걸어가가지고 소 타고 가서 이 말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었겠네요. 그쵸? 뭘까? 이거죠. 여러분 시간의 역전 지난 시간에 배웠다. 그쵸? 소설 할 때, 정규 때 시간의 역전 뭐예요?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거죠. 이건 시간의 역전은 아닙니다. 시간의 이동이나 공간의 이동인데 4번이 정답이 돼야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청사는 내 뜻이요 녹수는 임의 정의. 자, 요거 여기 보면 이제 기녀들은 자연을 임에 대한 사랑을 부각하는 소재로 활용했다 그랬죠? 황진이 기녀잖아. 그러니까 청산이 임에 대한 사랑을 부각하는 소재겠네요. 그쵸? 그리고 위의 청산은 자연을 영원성을 지닌 의연한 대상으로 인식했겠네. 그러니까 이건 얘들아 사실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차이점을 서술해라 그랬죠. 그러니까 위의 청사는 영원성을 지닌 의연한 대상이고 밑에 있는 청사는 임에 대한 사랑을 부각하는 소재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끝 진짜 끝.